카타르와 스위스의 경기 끝난 시점에서 녹화 시작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B조의 첫 경기들은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와 스위스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카타르가 이제 역사상 첫 승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개최국 자격으로 좀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때는 기록을 하지 못했던 역사상 첫 승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경기 많은 슈팅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슬플 것 같고요. 그리고 풋몹 기준에서 보면은 스위스의 XG가 무려 3.24, 슈팅은 무려 몇 개야? 26개나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을 만큼 스위스의 결정력이 상당히 암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은 카타르 쪽은 크게 살펴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스위스 쪽에서 인상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일단 데니스 자카리아 선수가 풀백으로 이번 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윙쪽에 은도에 그리고 바르가스를 두고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경기를 했던 스위스고요. 그래서 백스리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만 자카리아를 풀백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나섰고, 그리고 확실히 자카리아가 이번 경기 한정, 카타르 경기 한정에서는 생각보다 저는 기대했던 것보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일단은 크로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그리고 측면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하는 것도 막 어색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좋았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자카리아한테 그런 걸 또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스위스 입장에서 초반에 바르가스를 중심으로 엠볼로와 바르가스를 중심으로 찬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냈고 초반부터, 그리고 엠볼로가 PK를 통해서 생각보다 일찍 또 선제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되게 스위스의 흐름이 좋았고, 사실 전반전은 압도적인 스위스 흐름으로 갔거든요. 근데 후반전을 놓고 보면은 스위스 입장에서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점점 카타르가 스위스의 공격에 대응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바르가스가 점점 막히게 되고, 그리고 특히 바르가스가 나간 이후에는, 교체 아웃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스위스의 정말 암울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카타르가 굉장히 수비적인 스탠스로 전반부터 나왔고, 전반에는 거의 한 20%도 안 되는 경합볼과 이제 경합 그리고 카타르, 스위스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카타르 부분의 점유율이 나왔던 게 거의 20%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럴 만큼 굉장히 수비적인 스탠스로 이번 경기 시작을 했는데, 후반전에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이제 한 점 차이였기 때문에 그 한 점 차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해가 갔으나, 사실 저는 경기를 보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알모잘리 같은 공격수를 넣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합을 시도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에 크로스 상황에서 수비수, 주장 오늘 완장을 달고 나왔던 이 수비수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수비수 이제 부알렘 쿠키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면서 1대1 딱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를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으로 일단은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듯 싶었으나 일단은 다 잡아냈고, 전반 중반부터는 수비진의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 잡아냈고, 그리고 특히 그 수비진의 중심에 있는 골키퍼가 되게 좋았어요. 마흐무드 아부나나라는 선수인데, 아부나다라고 합니다. 이 선수인데 원래 이제 골키퍼 주전이었던 선수는 아닌데 최근에 좀 주전으로 올라왔다고 저도 알고 있고,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오늘 저는 물론 이제 공식 MOM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가장 잘하는 선수를 뭔가 수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이 선수를 주고 싶고요. 확실히 키도 191cm로 되게 준수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방 능력도 이번 이제 경기에서만 5번의 선방을 풋몹 기준 기록을 해내면서 굉장히 민첩성 그리고 공중볼 모두 이제 골키퍼가 가져야 하는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모두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이 아부나나 선수는 좀 기대해봐도 카타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카타르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아피프 선수가 별거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추후에 이번 경기 전술적 선택상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추후에 좀 더 카타르가 기회를 많이 잡는 경기가 있다면은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타르에게 있어서는 이번 경기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기였고, 로페테기 감독이 확실히 받은 값을 했다,
이번 경기만큼은 저도 좀 뭔가 의문인 운영들이 있었지만 그 운영이 결국 결과적으로 빛을 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얘기해봤고 스위스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은 스위스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은 되게 좋았으나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특히 뭐 물론 이제 저는 실점을 한 것 자체를 그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경합 상황이었고 충분히 이제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자체는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전에 득점이 안 됐던 부분, 수많은 찬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안 됐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세트피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스위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신장이 큰 선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트피스에 특장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런데 세트피스를 진행하면서 뭐 이번에 대회에서 유행을 하는 또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서도 유행을 했던 정말 길게 반대편 파포스트 넘어서 아예 골대 넘어서 넘겨주는 그런 크로스는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빠르게 진행하는 크로스 혹은 이제 본인들이 만든 패턴을 좀 보여주는 세트피스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몇몇 패턴 준비한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긴 했으나 그냥 기본적인 세트피스 체급이 많이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더 거둘 것이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세트피스를 더 집중해서 스위스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정력이라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찬스를 다음 경기에서도 많이 만든다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엠볼로 같은 선수가 갑자기 결정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입장에서는 좀 더 미래를 위해서는 세트피스를 좀 더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스와 카타르의 경기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팀이 B조에서는 모두 승점 1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혼돈의 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B조 있었던 첫 번째 경기였죠.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캐나다 개막전도 한번 얘기는 해보고 싶은데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경기를 봤으니까 잠깐 추억을 해보자면은 캐나다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비겼으니까 아쉬운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캐나다가 초반 흐름이 되게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주조는 하긴 했지만 먼저 실점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찬스도 사실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는 조나선 데이비드가 이 조선대가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저는 캐나다에서 이름값도 가장 있는 선수고 어쨌든 알폰소 데이비스가 현재 경기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뭔가 해줘야 되는 자원이라고 봤는데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슈팅의 0점도 되게 안 맞는 모습이고 그나마 좀 골문으로 가는 슈팅은 되게 좀 약하게 그냥 떼굴떼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나선 데이비드가 다음 경기 각성 혹은 데이비드를 빼는 선택지도 나름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는 올루아시 선수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올루아세기 선수는 주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라린이 주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올루아세기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고 저는 모습이 괜찮다고 봐서 오히려 올루아세기 라린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후반 가서는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반면에 캐나다가 후반 이제 전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가서는 좀 주도권을 확실히 좀 잡았고 그리고 득점까지도 라린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저는 찬스만 살렸으면은 캐나다가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후반전이었던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시마치 감독의 전술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첫 경기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반전에 좀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선제 실점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가 좀 말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를 토대로 좀 다음 경기 더 잘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로 넘어가 보면은요 일단 출발이 되게 좋았습니다. 실점이나 득점을 되게 빨리 했고 그리고 본인들의 강점인 뭐 경합 능력 그리고 측면에서의 강점들을 몇 번 보여주긴 했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후반전에 굉장히 보스니아가 좀 저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캐나다가 점점 급해지는 상황이었고 후반전에는 전 그래서 보스니아의 측면 자원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전반전에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었던 마이라 크라레비치 이 PSV에서 뛰는 마이라 크라레비치도 그렇고 그리고 후반에 교체돼서 나왔던 알라베고비치도 그렇고 이 두 선수가 저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는 보여주지 못했고
다음 경기부터는 좀 더 이 측면 자원들을 활용할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뿌려놔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측면 자원한테 공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번 경기 좀 배웠기 때문에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부터는 이 그냥 세트피스 득점이었거든요. 이 득점도. 그래서 득점 루트의 다양화를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측면 자원들이 어쨌든 강점이니까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상황을 윙포워드들에게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그 윙포워드가 크로스를 얼마나 잘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을 전술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좀 더 감독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경기들이 다 1차전들이 끝난 상황에서 이 B조는 승점 1점 네 팀 모두 기록을 했고 정말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전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스위스 캐나다가 진출이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 캐나다는 갈 것 같다. 근데 다만 이번 경기 카타르가 무승부를 거둬주면서 저는 카타르가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는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입장에서도 32강 진출에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만큼 캐나다가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본인들이 보여준 경기력들만 보여주면 충분히 32강 갈 것 같은데, 근데 1차전에서 결국 무승부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고 본인들은 좀 승리를 기대했을 텐데 그 점이 다음 경기에서 얼마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피드백이 돼서 경기력적인 플러스 요인으로만 갈 수 있느냐, 이 점이 캐나다 입장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스위스는 결정력만 어떻게 되면은 다음 경기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뭐 요것도 좀 봐야겠죠. 일단은 2차전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를 하게 되고요. 카타르가 개최국인 캐나다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캐나다가 어쨌든 탑독이 될 거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이 B조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잡아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B조 경기도 뭔가 그 나물의 그 밥 도토리 키재기 하는 맛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녹화 여기서 마쳐보고요. B조 얘기 넘어가서 또 C조의 브라질도 지금 제가 녹화하는 기준에서는 바로 다음 경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C조 경기도 한번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